자, 오늘도 10시에 공략주 찾아보는 10시의 전세역전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오늘도 공략주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 먼저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봅니다. S에너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5.35% 강세 보이고 있고요. 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가에 아주 가파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S에너지 보니까 이제 뭐 에너지 관련해서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금 영역이 펼쳐지고 있는데 태양광 쪽에 있어서의 움직임들 되게 좋잖아요. 그중에서 S에너지를 딱 고르신다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S니까요. S고 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 네. 더 S일까요? 그러면? 좀 힘 좀 써주세요. 네. 그래서 일단 에너지 쪽에서 태양광 쪽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네. 말씀을 드리면서 그중에 좀 성과를 내고 있는 회사 쪽으로 보는데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태양광 모듈 생산한 회사입니다. 그만큼 S가 예전에 삼성물산 이렇게 또 해왔던 회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추구했던 바가 이제 예전 얘기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 태양광 발전소나 그리고 또 주택 대여나 관리 쪽에 강점이 있고요. 게다가 또 S퓨얼셀이 자회사로 있죠. 이쪽도 연료전지 사업 같이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면서 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토탈 솔루션을 추구한다라는 쪽에 대한 가치는 멋있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아직 실적이 그동안 좀 안 나왔다. 이를 얼만큼 변화를 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으로 보여지는데 그중에서 이제 유럽도 비상이죠. 뭐 물론 오늘 LNG 가격이 떨어졌다, 한숨 돌렸다라고 할지 몰라도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가스 재고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 85%, 90%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 한 2.5개월분입니다. 러시아가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은 겨울이 2달 반 정도 갖고 버틸 수 있을까요? 아직은 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태양광 설치에 대해서 계속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쪽에서 작년 27기가와트, 올해는 한 30기가와트 정도로 봤는데 30기가와트 후반까지도 빠르게 늘을 것이다. 라는 쪽에서 독일 설치망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20% 이상 증가하는 부분들도 이를 또 잘 설명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미국의 IRA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또 태양광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퍼스트 솔라 이쪽도 지금 투자를 강화시키고 있고 한화솔루션도 GS랑 손잡고 EVA 쪽과 함께 한 7천억 도 넘게 투자하겠다. 미국의 가정용 태양광 관련된 쪽에 입지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태양광 쪽에서는 여전히 모멘텀은 확장되고 있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그러면 원료로 보여지고 있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 이곳의 원료로 쓰이면서 캐파는 올해 대비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원료가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셀 모듈을 만드는 업체들은 성과가 더 좋아지겠죠. 이런 쪽에서 모듈 업체의 수익성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최근에 수주 나온 동향을 보다 보면은 괜찮습니다. 뭐 지붕 태양광 쪽에 200억대, 그리고 또 통영의 HSG 성동조선 쪽에서 한 120억대, 그리고 또 한국서부발전에 580억대 수주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수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면서 7월 달에 좀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온 게 미국 쪽의 태양광 모듈을 수주했다라는 쪽이 이제 수출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좀 더 성과를 내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실적만 지키게 되면은 레벨업하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단 주가는 선반영 되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실적이 찍히면 레벨업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모두 다 봐야 할 텐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단기적인 급등 때문에 좀 주가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네. 이게 올라서 부담일까요? 아니면 빠질까 봐요. 네.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봐야 될까요? 추세가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뭐 추세가 강하니까 가지고 오셨겠죠.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한 6,700원대 밑에 정도 지금 최근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속도 조절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다음 저항대는 한 7,500원대 정도까지 열어놔서 어떤
과거에 부진했던 모습들의 탈피가 나오지 않겠느냐. 네, 관점적으로 차트 크게 보여주세요. 네, 좀 더 크게 네, 잘 안 보겠습니다. 보여요. 네. 주봉입니다. 네, 네. 주봉인 상황 쪽에서 눈 크게 뜨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7,500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일단 들어간다는 관점 쪽으로 다음 저항대로 설정해봤고요. 손절가는 5,600원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공략주는 S에너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조기준 매니저의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조기준 매니저는 조선주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을 골라주셨습니다. 와, 다른 조선주 대비해서 대우조선해양은 너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 뭐 그게 이제 파업과 여러 가지 악재가 계속 됐고요. 뭐 적자 이슈도 많았고 이제 네. 매각 철회 이제 뭐 현대중공업에다 매각 철회되는 것도 그런 이슈도 있었는데 사실 대부분의 조선사들이 다 적자입니다. 뭐 흑자 나는 데도 없는데 시총을 보면은 사실 매출액이 현대미포조선만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 4조고 여기가 2조가 안 되는 거거든요. 2배가 됐는데 그러면 매출액이 2배냐? 절반입니다. 네. 대우조선은 뭐 7, 8조, 5조 이상 나오는데 5조 정도 나오는데 현대미포조선은 2조 8천억 정도 이렇게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올라가는 이유는 부채가 작고 이제 뭐 수주가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현재 어제 이제 대우조선이 9월 6일자로 2조 아프리카 선주에서 LNG선 7척 2조에 수주했다 그러는데 현재 시총입니다. 딱 1조 9천억. 그런데 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동안 적자였고 파업에 의해서 손해가 뭐 몇 천억씩 났다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향후 4년까지 모든 캐파 차 있습니다. 그 도크가 다 차 있고 그래서 4년 동안 앞으로 일감이 차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조선주의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다가 또 풍력 추진, 노르웨이랑 풍력 추진 협업, 연료 절감 장치 개술 개발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그 조선사가 지금 최근에 일감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 부족에 의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입국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제가 보면 추석이 끝나면 결국에는 이제 해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일감 문제도 해소되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후판 가격이 이제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안정화되고 있거든요. 조선가는 지금 현재 고가인데 네. 원재료 가격, 철판, 후판 가격이 안정화된다 그러면 조선주는 저점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지금 조선사 중에 가장 저가인 2조, 뭐 현대미포조선도 올라와서 4조인데 지금 말도 안 되는 시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저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출액, 네. 펀더멘탈 상으로는 아직까지 적자이기 때문에 뭐 비교할 수 없지만 매출액이 앞으로 늘어나고 도크가 꽉 차는 상황에서 조선가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후판가는 원재료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업황은 호황이고 4년간 일감이 꽉 차 있고 그러면 뭐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러시아 건으로 해서 취소권으로 빠졌는데 이제 러시아도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뭐 평화 회담을 한다 그러면 급상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여러 가지로 이제 조선주 가운데서도 좀 저평가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말씀해 주셨고요. 주가가 정말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1%대 오늘 조정받으면서 18,45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설정하시겠습니까? 뭐 목표 주가는 기존에 이제 25,000원 선까지는 부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뭐 지금 현재 봤을 때 해도 한 2조에서 3조 사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어제 수주한 7척 수주한 가격보다 안 되는 그러니까 2조를 수주했는데 지금 시총 1조 9천억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가격대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25,000원 보시고요. 사실 이제 3분기 흑자 나고 4분기 흑자 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더 높은 목표가를 잡아도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의 대우조선해양 목표 주가 일단 단기적으로 25,000원 확인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공략주는 네오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S에너지에 이어서 추세가 살아있는 그런 종목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요. 게임주 중에서 네오이즈 고르셨어요. 네, 네오이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많이 올랐는데 레벨업을 충분히 할 만한 데이터를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보통 신고가를 따라가라. 네. 뭐 이런 얘기도 달리는 있죠. 말에 올라타라. 네, 말이 참 강하게 잘 달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런 쪽에서 좀 게임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과거에 게임하게 되면 뭐 내 캐릭터가 가서 전장에서 싸우고 네. 뭐 무슨 장비 없고 이런 거 RPG 게임이라고 그러죠. MMORPG. 네, 리니지가 보여줬던 세상 네. 지겹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요? 게다가 또 FPS라고 하는 총싸움, 배틀그라운드가 보여줬던 세상. 지겹다. 아직은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네, 아직은 할만한데, 네. 예, 그래도 이쪽은 좀 이제 탈피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앞으로 콘솔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중심적인 종목으로 바뀌어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콘솔 게임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오타쿠라고 그러죠. 아. 예, 집에서 게임기 놓고 거기다 게임팩 꽂아 놓은 다음에 거기서 그냥 계속 게임만 하는. 그 아기 때 정말 많이 했는데 갤러그, 보글보글 이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네. 게임 얘기가 단절될 것 같아가지고 네, 언제적 보글보글입니까? 네, 근데 어떻게 되십니까? 보글보글이 있네요. 이제 앵커님의 연령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보글보글했다. 충성도가 상당히 높은 거죠.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거의 음악 소리만 나오면은 몸이 반응하는. 따라라라라라 뭐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만 듣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충성도가 늘어나는 쪽에 IP가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콘솔 게임에 대한 변화로 게임사들이 많이 바뀌겠다. 네. 양쪽에 보여줬던 게 이번에 피의 거짓이시죠. 여기 피는 피노키오. 네. 네, 그런 쪽에서 이 장르를 저희가 보통 소울라이크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죠. 네. 네, 그러니까 뭐 RPG 뭐 이런 것만 알고 있다가 소울 라이크요? 네, 소울라이크. 그러니까 즉, 라이트? 네, 내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그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간 분위기가 좀 그로테스크하고요. 좀 어둡습니다. 네. 어두운데 내 캐릭터가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게임하다가 자꾸 뭐 어떤 거대한 게 아니라 지금 캐릭터가 보통 보면 나는 강해야 되는데 잘 죽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승부욕이 자극됩니다. 자꾸 죽으니까. 네, 그냥 이것 봐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계속 죽네. 라고 하다 보면 승부욕이 자극돼서 게임 계속하게 시간이 된다. 보통 보게 되면은 쉽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유지를 한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쪽에 나왔던 게임 중에 유사 게임이 엘든링이라고 있는데 이 회사가 성공을 해서 한 4개월 동안 1,200만 장을 팔았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1,700만 장이네요. 1,700만 장. 네, 이렇게 팔기 시작하게 되면 보통 게임팩 쪽에서 2,300만 장 팔아도 괜찮은데 이런 장르 쪽에서 이런 성과가 나온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 독일의 게임스컴에서 3관왕을 했죠. 그러면 기대감이 확 높아지겠죠. 네. 네, 그런 쪽에서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 팩당 하나에 최소한 5만 원 합니다. 네. 비싸네요. 비싸. 보글보글 비싼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팔게 돼서 5만 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비싼 게임 같은 경우 6, 7만 원도 가는데 최소한 5만 원을 잡는다. 네. 200만 장을 판매한다. 네. 곱하기 5만 원 하게 되면 1,000억이죠. 네, 매출이 1,000억이 찍힙니다. 근데 게임사의 특성상 팩 하나가 영업이익률 따지게 되면 50% 가까이 나옵니다. 높네요. 네, 200만 장 팔리면 500억 영업이익 찍힙니다. 작년에 실적이 200억대 조금 넘었는데 이게 앞으로 바뀔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진짜 엘든링처럼 뭐 500만 장, 1,000만 장 팔린다. 네. 실적이 확 바뀝니다. 네, 이런 쪽에서 콘솔 게임이 그래서 어떤 여파가 높다 안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앞으로의 실적은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되면서 레벨업 될 수 있다. 지금 내년의 실적을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300억대 중반, 내년은 800억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는 게 이유가 있죠. 네, 그만큼 성과를 기대한다는 관점 쪽에서 그리고 또 이런 쪽에 개발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새로운 게임에 대한 네오이즈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네. 이번에는 피노키오가 아니라 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뭐 그런 식으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또 진화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기대는 계속 높아진다라는 쪽에서 오마이엔, 빨간머리 앤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마이엔이라고 하는 게임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네. 쪽에서 앞으로의 변화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오이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가파르게 오른 면은 있습니다. 38,100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가격 전략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최근 들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뭐 쌍고가 나왔는데 뭐 저런 걸 가지고 그러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뒤로 잘 안 밀립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스권 안쪽에서 혹시 박스권 하단부 쪽으로 들어온다. 공략을 가능하다라고 보면서 한 37,000원대 초반 정도는 괜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새로운 트렌드가 들어온다는 관점을 충분히 보여주다 보니까 네. 지난 고점 때 1차로는 45,000원대 정도를 바라고 있는데 네. 더 확인되게 되면 판매량 확인되게 되면 레벨업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현저가는 33,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오위즈 들어봤고요. 오늘 뭐 보글보글 게임 얘기 나오니까 채팅창이 후끈 달아올랐는데 MG 저 맞습니다. 명확하게 그 MG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요. 보글보글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오위즈 말씀은 우리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스코넥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소폭 쉬어가고 있는 모습. 오늘은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아예 저점 매수 종목들, 저가 있는 종목들 특집인 것 같아요. 스코넥도 엄청 바닥이네요. 근데 이거 스코넥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는데 이거 게임입니다. 게임이요?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스코넥이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자꾸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XR 소방 훈련 콘텐츠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10인 이상 이제 그러니까 소방 훈련에서 이제 그 게임 XR 관련해서 콘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주를 했어요. 24억에. 네. 그래서 수주도 했고 뭐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뭐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모태는 게임주입니다. 여기가 게임주가 이제 뭐 옛날에 이제 닌텐도 마법 첨자문, 뭐 댄스 페스티벌, 뭐 이런 관련 콘솔과 아케이드 관련 VR 게임 관련해서 기술이 있고요. 네. 삼성과 이제 그 최초로 VR 게임 모탈 블리츠라는 게임도 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게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런 XR 게임 소방훈련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군 재정관리단한테 이제 특수전 모의훈련 체계 VR 관련 훈련도 계약을 해서 수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이런 VR, XR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수주도 하고 또 게임 회사도 되고 근데 이렇게 게임 회사 중에 가장 시총이 쌉니다. 상장 후에 올해 이제 2년 올해 2월 달에 이제 상장하고 나서 지금 계속 하락해서 네. 지금 계속 저점입니다. 엄청 현재 시총이 1,400억이거든요. 게임 회사 중에 제일 싼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네. 1,500억, 지금 올라서 지금 잠깐 오르면 1,500억이네요. 그래서 현재 시장 가치를 판단했을 때도 게임사 중에 가장 저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장 후에 6개월 동안 보호요소 물량도 8월 달에 해소됐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기고 있고 또 메타버스 관련 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이 회사는 소외됐고 네. 물량 확보 이제 그런 이제 그 수급도 이제 풀렸기 때문에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대에서 이제 12,000원대에서 매수를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실 고가가 이제 26,000원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한 17,000원까지 중간 가격, 17,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습니다. 이 가격까지는 부담 없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뭐 손절가는 그래도 혹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11,000원까지도 한번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XR, VR 관련해서 뭐 시장이 커지면은 이런 이제 콘텐츠나 게임 관련해서 뭔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소방훈련 이런 거 보니까 왜 꼬마 아이들이 이런 소방 관련한 뭐 불 이런 데 체험해 보는 걸 되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이런 뭔가 안경 쓰고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있으면은 굉장히 불티나게 그 키즈 카페 같은 데서 난리 곧 날 것 만들겠죠. 같아요.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뭐 닌텐도 게임 있잖아요. 쓰고 뭐 총 네. 쏘는 거, 아까 모탈 블리츠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앞으로 나올 거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코넥, 이 종목도 게임주로 같이 연관을 해서 네오위즈와 함께 스코넥 두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라운드 김민수 대표 종목 확인해 보시죠. 파크 시스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주가부터 확인해 볼까요? 2%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닷새째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고 기관의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파크 시스템스 지금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는 가장 좀 이렇게 손이 뻗쳐지는 그런 종목입니다. 밑에서 조금 올라오고 있어서요. 이런 건 패턴 좋아하시는군요. 예, 약간 저가 매수. 네, 항상 저가 매수. 예. 파크 시스템스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반도체 업황 안 좋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연관돼서 바라볼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일단 2분기 때 상반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하반기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수주만 들어오면 괜찮다. 네. 근데 수주가 잘 됐는데요. 네, 이런 쪽에서 지금 이제 원자 현미경 관련된 쪽으로 잘 알려져 있고 이쪽을 AF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 쪽에서 해외 수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독일, 인도 현지 법인 쭉 갖고 있고 여기서 판매 쪽에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반도체 쪽 지금 업황을 보게 되면 단순하게 일단 파크 시스템스가 원자 현미경이다 보니까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저희가 생명공학이라든가 네. 또 산업적으로 어떤 플랜트 산업이나 되게 미세한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에서 많이 필요로 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근데 지금 최근에 국제과제는 반도체 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쪽에 대한 변화가 눈길이 가고 있는데 네.
이런 쪽에서 이제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반도체 회사들이 다음 미세 공정 쪽에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EUV죠. 이쪽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관련된 장비를 연결시켜서 판매하는 성과가 나온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파크 NX 마스크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EUV 공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마스크 쪽에 이물질 제거하면서 이를 재활용하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비죠. 네, 이런 쪽에서 성과가 올해 초반에 한 2대 나왔고 거기서 이제 확대가 되기 시작한 EUV 장비는 비쌉니다. 네, 그런 쪽에서 수주 잔고가 끄는 어떤 대표적인 장비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OLED 쪽이죠. OLED 쪽에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쪽도 하나 앞으로 OLED는 대세가 OLED OS죠. OLED 온 실리콘. 네, 이게 AR, VR 기기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OLED의 여러 가지 뭐 이제 증착 장비부터 요즘 선익 시스템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도 확보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에 대한 OLED 쪽에 성과 나는 업체들은 또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런 쪽도 나오면서 신규 수주가 올해 상반기에 한 900억대 나왔고 기존 잔고가 850억대. 수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의미가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내년 실적까지 끈다. 내년은 매출 자체가 한 20%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만큼 이런 또 다른 반도체 쪽에서 특수한 쪽의 장비 쪽의 변화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가장 파크 시스템즈의 키 단어는 수주였습니다.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당연히 그렇다면 매출도 늘어날 테고 기대감을 현재 구간에서 가져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 것 같은데 주가는 현재 10만 5,1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거를 뭐라 그러죠?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나요? 어떤 분석 좀 해주시죠. 다중바닥. 예, 많이 바닥을 좀 네, 찍었네요. 네, 바닥바닥했네요. 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10만 2천 원대 정도 지난번 약간 확인하게 되면 그 정도 눌림 목적에는 바라보자라는 입장 쪽에서 매수가 그 정도로 바라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이 잡았습니다. 이제 성과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번 고가와 함께 움직이는 한 13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서 주봉상의 다음 저항권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8만 9천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 세 번째 공략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뭘까요? 오늘 아시아나항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1%대 오름세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항공주 중에서 가장 덜 언급이 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어떻습니까? 지금 좀 괜찮아지고 있습니까? 이제 아시아나는 이제 뭐 어차피 대한항공과 이제 M&A 건이 지금 현재 진행하는데 답보 상태예요. 계속 지루하게 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언제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호주가 승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중앙, 그러니까 미, 중, EU, 일본, 영국 이렇게 5군데 남았는데 뭐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국 중에 이제 뭐 4개국이 승인됐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미국만 승인된다면 다른 데는 일사천리로 될 텐데 지금 현재 다른 나라에서 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에 대해서 합병을 이제 미루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면 이제 아시아나가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됩니다. 1조 600억 정도 되는데 진에어가 올라서 한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비행기 수를 보면 대한항공이 156대 정도 되고요. 그러면 아시아나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면 80대 정도 넘어갑니다. 86대인가 그러는 걸 알고 있는데 진에어가 그러면 그렇게 많냐? 진에어 25대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비행기 수가 그러니까 그만큼 차이가 나고 그런데도 시가총액은 이렇게 약한 이유는 이제 계속 경영을 잘 못해서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을 하는데 계속 연기되면서 하락했던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선 코로나 이전에 40% 정도 그러니까 수준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어제 보면 항공주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가가 이제 80% 초반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오미크론에 대해서 뉴욕시에도 지금 이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면 지금 추석 때 이제 해외여행도 활발화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항공 노선도 좀 오픈되고 그다음에 PCR 검사도 해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면 앞으로 이제 항공주들은 이제 바닥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출액도 여기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아시아나가 망할 수 있지 않느냐, 부도 리스크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물류 운송으로 인해서 흑자가 나고 있고 대한항공이 지금 현재 156조인데 시총이 9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아시아나의 9배 이상. 비행기 수는 2배인데 뭐 경영을 잘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아시아나는 이제 대주주의 경영을 잘못해서 지금 현재 M&A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제 보더라도 부도 리스크는 줄었고 M&A가 된다면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성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9월 달에 국제선이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400% 늘었답니다. 작년에 이제 거의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서 올라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악재가 해소되고 바닥이 지나면 올라가거든요. 근데 항공주는 아직까지 안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미크론한 변이 때문에 계속 횡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기엔 더 빠질 자리가 없지 않냐.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제 시총을 비교했을 때 대한항공이 9조, 대한항공이 9조고 여기가 1조, 그다음에 진에어가 8천억에서 9천억, 제주항공도 8, 9천억인데 비행기 수로 보면 말도 안 되게 싸지 않냐. 제주항공이 한 39대, 40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앞으로 이제 비행기가 이제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그 여행이 늘어난다고 하면 비행기 수가 결국에는 매출로 직결되고 흑자가 나고 유가는 하락하기 때문에 더 흑자가 빨리 될 거다. 여행 수요가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재 가치는 충분히 저점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혹시 M&A가 안 되고 부도가 나지 않냐. 지금 현재 산업은행이 어차피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저번에 보면 HMM처럼 인수합병을 통해서 어떻게든 대한항공 인수가 불발된다면 다른 뭐 포스코라든가 다른 회사를 모색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때 저번에 이제 HDC가 인수했다가 퇴짜를 났는데 그게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리오프닝으로 가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수할 회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사도 되겠다. 박스권 뭐 역사적으로도 최저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그냥 단기간에 2만 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3,000원 잡아드리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전 마지막 10시에 전세역전 6종목 모두 공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함께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